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FOMC 솔직히 걱정이 많았지만 잘 넘기고 오히려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FOMC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길래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계속 오를지, 또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가장 핫한 뉴스는 바로 한투증권의 공매도인데 왜 이게 이렇게 난리인지 빠르게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가장 핫한 소식이죠. 한투증권 공매도 위반.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17년부터 3년 3개월 동안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공매도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업팅 룰을 무시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바로 공매도 표시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공매도 매물이 나왔는데 이게 공매도 물량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A라는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외국인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외국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단기간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잠깐만요, 공매도를 쳤다는 건 어쨌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거긴 한데 결국은 쇼커버링을 할 거 아니야. 그 말인즉슨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돌아오는 물량이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냥 외국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거는 이 외국인이 도대체 언제 들어올지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 물량에 공매도 표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17년부터 3년 동안 한투증권을 통해서 공매도를 쳤다면은 이러한 공매도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바로 이건데요. 업팅 룰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팅 룰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호가창 보실 줄 아시죠? 자, 위에는 매도 잔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는 매수 잔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는 31,650원 아니면 31,600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매도가 여기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업팅 룰이라는 게 있어서 31,600원에 매도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31,650원에다가 물량을 쌓아놓은 다음에 누군가가 그 물량을 사면은 그때 매도가 체결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업팅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31,650원에 물량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31,600원에 매도를 때릴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차이는 기름들이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 두 개의 차이는 꽤나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중요하겠죠. 한국투자증권은 왜 도대체 이렇게 했는가 봤더니 일단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 직원의 실수였다. 하지만 여기서 또 반박이 가능하겠죠. 야, 실수인 건 뭐 그럴 수 있어. 당연히 사람은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3년 동안 한 게 진짜 실수일까? 이러한 의문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조금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치다 보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팅룰 무시 그리고 공매도 표시 이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문이 나면은 고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투자증권은 어떻게 말을 했나 봤더니, 일단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실수였다. 그리고 플러스 그 물량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약에 주가 조작이나 시장 교란 행위였다면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량의 1%도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사정은 지금 우리가 밖에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야, 이런 일이 생겨도 되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과태료 받았다고 했죠. 그 과태료가 얼마인가 봤더니, 야,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 10억이 과연 돈일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억만 받았다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과태료 10억 내고 그 다음에 돈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벌면은 그냥 개꿀 아니냐 개꿀. 그런데 또 여기서 웃긴
바뀐 게 뭔가 봤더니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20년에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22개 기관이 비슷한 사건으로 걸린 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두 과태료만 맞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은 자본시장법이 도대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여기까지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했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투증권을 통해서 공매도를 치면은 17년부터 3년 동안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걸렸겠죠. 그래서 과태료를 10억만 받았다고 하는데,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세금 같은 걸 일찍 내면은 그 감경해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를 또 감경받아서 과태료 8억만 현재 납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나오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걸린 것만 이건데 안 걸린 게 얼마나 많겠냐,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떠나거나 아니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전부 다 죽는 길이 아닌가, 증권사마저도 죽는 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오자 대통령 공매도 불법 뿌리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뉴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진짜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같은 상황이 펼쳐지자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똑같죠.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다 죽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이러한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서 현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가 소식 있으면 바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FOMC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FOMC에서 드디어 파월이 비둘기 쇼를 한번 보여줬다고 합니다. 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금리는 우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0.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또 증시가 난리가 났어야겠죠. 하지만 역시 선반영 킹반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어떠한 비둘기 쇼를 보여줬나 봤더니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해질 것 같다라는 정말 큰 뉴스를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경제가 고용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침체 있지 않다며 침체 걱정은 살짝은 덜어볼까 이렇게 펌프질을 슉슉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무려 4%나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2.5%까지 올라왔고 연준의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3분기까지만 타이트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널널하게 될 가능성이 꽤나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걱정이 될 거는 금리 상승 걱정이 아니라 야, 갑자기 금리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방향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겠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지만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바로 한미 금리 역전, 결국은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국 금리가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만에 역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한국은 2.25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도 오르는 거 보니까 한국에 큰 영향은 일단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세 차례 역전된 바 있었으나 주식 채권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은 전부 다 순유입된 바 있었고, 다만 그 와중에 주식만 보자면은 두 차례는 빠져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데이터로 봤을 때 무조건 외국인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지금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확률은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미 금리 역전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그리고 6월 그리고 7월 이렇게 3번 연속 페드가 엄청난 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놀랍게
놀랍게도 지금 되돌아보니까 0.5% 이상 인상 당일 증시는 벌써 세 번째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마다 이거는 악재야라고 생각을 분명 했었는데 인상 당일에는 무조건 주가가 올랐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이때까지 큰 폭의 금리 결정이 있을 때는 당일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슬금슬금 빠지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봤을 때 상장 당일날 주가가 올랐다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불안감이 현재 나오고 있으며, 그러니 나스닥이 어제 4%나 오르고 마감되었지만 너무 신내지 말고 지금이 그냥 바닥권을 다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스닥도 13,000, 14,000, 15,000 여기까지 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 또 열심히 우리는 공부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성일하이텍 따상 실패. 매우 아쉽습니다. 성일하이텍이 따상이 성공했다면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최근 증시가 슬금슬금 회복을 하면서 공모주도 돌아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성일하이텍이 성공을 했다면 다른 공모주도 주가 상승이 조금 가팔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일하이텍이 따상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까지 진행을 했던 세비캠도 따상을 노리기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일하이텍 따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 주당 4만원 이상의 수익을 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 기업 좋은 주식이죠.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로 혼을 낼 정도로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에이프릴바이오는 상승했습니다. 공모가가 16,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1,350원. 아무도 기대를 안 했지만 그런데 혼자서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대감이 확실히 적었던 에이프릴바이오 이 와중에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공모가가 1.6만원인데 2만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한 주당 5,000원의 수익만 냈다고 하더라도 배정 주식수가 몇십 주가 되었기 때문에 꽤 큰 수익, 지난번에 루닛이랑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이프릴바이오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상승 호재가 온다. 이번 주에 이 뉴스를 다룬 바 있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 반도체 법이 이번 주에 완전 통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며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겠죠. 이 법안은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이 두 개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가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역시 선반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반응이 없을지 아니면은 서서히 반영을 해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약세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절세 찬스. 자, 이 부분은 기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분들 중에서 50%에 가까운 기분들이 자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없더라도 당연히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가 항상 펑펑 울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를 전화 이복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인가 봤더니 바로 증여 찬스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만한 주식, 아마도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주식을 지금 현재 당연히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증여를 해 놓으면은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수를 증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결국 지금은 2천만원치만 주식을 증여를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그 주식의 가치가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주식이 쌓일 때 증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외 증여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봤더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500만원의 어떤 주식을 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흘러서 현재 2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마도 해외 주식을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천만원을 매도를 한다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1,500을 벌었죠. 그래서 1,500만원에 그리고 1년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원이라서 이걸 빼면은 1,250만원이 남고 여기에 22%인 275만원을 나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안 좋아서 조금 줄어서 2천만원까지 되었는데 세금마저 275만원이나 내라고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기분이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증여를 한다면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가나오고 그리고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2천만원 주식을 그대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길이 어차피 근데 그 자녀가 언젠가는 팔면은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저 기릿이 500만원에 사서 2천만원을 만들면은 1,500만원 이득이지만, 그런데 저 기릿이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주식을 그대로 증여를 한다면은 제 아들은 매수한 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바뀐다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이 주식이 이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에서 3천으로 올랐어요. 그때 만약에 제 아들이 매도를 한다면은, 야 그러면은 500에서 3천이니까 2,500에 따른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증여를 하는 순간부터 500만원은 날라가게 되고 취득단가가 2천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천까지 올랐으니까 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거, 그렇다면은 최소 몇백만원짜리 절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아까 저 기릿이 500만원에 A라는 주식을 사서 지금은 이제 그 가치가 2천만원까지 올랐다가 이거를 그대로 아들에게 증여를 하면은 그냥 2천이 되는 게 아니라, 증여하는 시점이 있죠. 그때 전 2개월 그리고 그 후 2개월, 그렇게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바로 제 아들의 평균 단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식이 엄청나게 급변하지 않는 이상 2천만원 근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조금 길게 절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을 하신다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김정은 오랜만에 등장.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선제 타격론 등 대북 군사 정책에 대해서 허세라고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허세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하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가 오래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김 위원장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먼저 가져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예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LG엔솔, 연기금의 선택 그리고 기관들의 예상이 일단은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또 슬금슬금 최근 한 달간 2,200억이나 순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과연 LG엔솔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50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8월에는 MSCI 호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젠가요? 이틀 전인가요?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플러스 7월부터 테슬라의 상해 기가 팩토리 생산이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LG엔솔 6개월짜리가 풀렸는데 여기서부터 쭉쭉 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에는 남이 입은 옷이 잘 팔려. 예전에는 뭔가 궁상 맞아 보이고 그리고 혹시나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 같아서 기피하는 분들이 많았던 중고옷, 하지만 이 중고옷이 지금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MZ세대가 이렇게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풍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짠테크일까? 그 이유를 봤더니 일단 착한 가격을 당연히 먼저 들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윤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중고라는 거는 새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친환경이다, 이러한 생각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당근의 발전으로 중고 거래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냥 시내에서 파는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 안에서 중고 오류를 팔고 있는 그러한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현재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돈나무 언니 결국은 코인베이스를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매수했던 코인베이스, 그런데 그분들이 왼쪽에 차트를 딱 보다시피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손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틀 전에 무려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크인베스트는 6월 말 기준 코인베이스의 3대 주주였으며 평균 255달러, 여기죠 여기. 여기서 대규모로 취득한 바 있지만 그런데 지금 가격은 60달러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 폭망을 했고 결국 손절을 했다는 소리겠죠. 최근 들어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영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9월에서 10월에 정점이다, 이러한 코로나 예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퍼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30만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러한 예측도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 소식이 나온 것만 해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빠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리플. 자, 2분기에 적자를 달성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DB금토는 목표가 2.1
21만원, 21,0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으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좋았던 거는 중국 봉쇄 영향 때문에 좋지 않았던 건데,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는 적자를 냈지만 그래도 올해 흑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며, 내년에는 다시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현재 예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매우 희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실적 불안감이 조금 크고, 그리고 정말 잘 풀려도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두산 피월세를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수소 관련주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월봉인데 힘을 못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소 관련주 잘못이 아니라 성장주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전부 다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수주 모멘텀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목표 주가 4.4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향 연료전지 수출도 기회 요인이며, 지난 3월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료전지 수요 증가가 본격화되었다는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지금 펀은 128, 내년에는 56, 내후년은 35로, 야 지금 가격이 싸다고 말하긴 조금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성장세가 엄청난 거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장 또 이왕 오른 거 쭉쭉 올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